어떤 문구가 나오면 100% 떨어지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방문가 클라스. 61번은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모두 고르라 했다고. 그럼 유치권 나오면 우물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적용하시면 돼. 그럼 물상대위성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이렇게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야. 4번이 답. 이렇게 풀어서 맞췄어야 돼. 자, 62번. 유치권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라 했어. 그럼 1번에선 간접 점유 관계없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점유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고. 자, 2번. 여기가 유치권 포기하기로 특약했대. 그럼 이 특약은 유효야. 그럼 유치권 포기하기로 특약하면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돼. 그러면 제3자도 이 특약 주장할 수 있다. 이래야 돼. 2번이 답인데, 요 2번도 유치권 포기 특약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럼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유치권 발생하지 않기로 한 특약, 효력이 있었지, 특약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까지는 강의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유치권 발생하지 않는다까지만 우리가 수업을 한다고. 요 뒤에 있는 내용까지는 잘 안 다뤄요. 요즘 이제 다른 시험들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2번도 100% 확신 있게 답이다 라고 하긴 어려워. 그럼 이런 문제들은 나머지 문장을 보셔야 돼. 그럼 3번 문장은 경매 있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성만 없지 유치권도 경매는 할 수 있으니까 맞고. 자, 4번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담보를 주게 되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냥 기초지문으로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5번은 권리금 유치권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2번 문장 하나 나오면 2번에 답을 써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운 대로 100% 답이 나오면 끝내고 답인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다른 문장을 보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문제 유형별로 선택을 하는 게 실력이다. 자, 63번. 자, 이 사례는 맞춰야 돼요. 반드시. 근데 사례 형태로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일부 있을 거야. 일괄경매 문제는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 작년에도 답으로 나왔었고. 그럼 이 문제는 찾으라고 한 게 이거거든.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 그리고 박스 안에 3개 들어있어요. 그럼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외운 공식. 나대지에 신축한 후에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를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기억은 저당권 전 이미 의뢰 건물이 존재했대. 그럼 나대지가 아니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때는 나대지였다가 그 이후에 신축됐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례는 저당권 전부터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나대지 사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괄경매 안 돼. 이렇게 나대지였을 것을 적용을 했었어야 돼. 그다음 니은 이제 저당권 후에 을이 건물을 축조해가지고 소유하고 있대. 을이 소유하고 있구나.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일괄경매 된다. 자, 디귿. 저당권 후에 일단 나대지였었구나. 그 다음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해가지고 건물을 축조했는데 을이 건물을 취득했대. 그럼 결국 니은이나 디귿이나 누가 축조를 했든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동일인 소유구나. 얘도 일괄경매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4번에 답을 쓰셨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일괄경매 공식을 적용해서 나대지였어야 된다. 그 이후에 신축된 건물 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확인하고 답할 문제예요. 이 기초 응용된 거야. 이 정도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65점, 70점 이상 나오게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을 틀리신 분들은 약간의 점수가 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64번. 이 생기초 문제. 야, 근저당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3번 지문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채권 최고액에 이자 포함되느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고. 최고액에 포함되는 건 다 포함되는 거고 안 되는 거 딱 하나. 실행 비용만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에 답 쓰고 끝내야 될 기초 문제.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돼. 자, 65번. 이거 이제 출제자가 미쳤죠? 시험범위 아닌 걸 답으로 낸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그 이해가 잘못 짝져진 거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도급계약도 쌍무유상계약이야. 근데 도급계약 자체는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런데 그 유치권 할 때 예시로 도급계약이 나와. 그 다음 2번 편무 무상. 이거는 세트야. 그 다음 3번 유상 임대차. 이건 반드시 처리가 되셔야 돼. 시험 범위니까. 그 다음 4번 임대차랑 항상 비교되는 게 사용대차야. 임대차는 대가가 있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 다음 이 현상광고라는 건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야. 현상광고는. 이 요물계약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이게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현상광고 이렇게 해서 틀게 나온 건데 이 문제는 어떤 선생님도 현상광고라는 게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누구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루면 문제야. 그 선생님도. 이런 것들은 그냥 출제자가 시험 범위를 벗어나서 낸 거라 그냥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거 편무, 무상, 유상, 임대차 이런 데다가 답 쓰는 일은 없으셔야 돼. 그러니까 몇 개라도 지어놓고 나머지를 찍었어야 돼요. 당락 좌우 안 해, 이 문제는. 66번 반드시 맞췄어야 돼. 틀린 거 고라고 했는데 3번에 사망 나와. 그럼 수천 번 했어요. 민법 시험에 사망 나오면 효력 있다. 계약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는 것들만 시험법이라. 그래서 사망 나오고 효력, 상실 그냥 틀렸어. 이거 2번 답수 끝내셔야 돼.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셨어야 돼. 중개사 시험의 특징이 그거예요. 시험 범위가 다른 시험과는 달리 딱 중개사에 필요한 것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사망 나오면 효력 있다, 상속된다, 계약 성립한다 하고만 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맞추셨어야 돼. 67번 반드시 맞추셔야 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 기억,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랑 임차물 반환 당연히 동시행해야 돼. 니은, 변제 나오면 영수증만 동시행이야. 근데 변제 말고 영수증 말고 다른 거 나오면 얘는 동시행 아니야. 디귿,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동시행 아니야. 이렇게 외웠다고. 리을, 매수청구권 행사했대. 그럼 결국 매매계약을 한 거랑 똑같으니까 동시행 관계야. 그래서 기억, 리을 이렇게 답을 찾아서 반드시 맞추셔야 돼. 이런 문제들 틀리신 분들은 60점 나오기 힘들다고. 반드시 맞추셔야 돼. 68번 반드시 맞추셔야 돼. 기초문제. 위험 부담에 관해서 틀린 거 고라 그랬어요.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위험 부담에 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냐? 있다. 왜?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라.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2번은 문제 제목이 위험 부담인데 채무자한테 책임 있는 채무 불이행이 나왔다고. 그럼 채무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라. 위험 부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이번에 답수 끝내셨어요. 기초 중에 완전 센 기초 문제예요. 이건 답수고 끝내야 될 문제야. 밑에 읽을 게 아니라. 자, 69번. 매년 나오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 문제도 똑같아. 갑은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전형적인 사례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옳은 거 고르래.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뭘 물었는지부터 찾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1번은 합의해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권리가 확정났으니까 지들끼리 합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하셨어야 돼. 근데 최근에 이 문제도 1번 지문이 부정확하다 해서 이의제가 됐어요. 근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 일단 취지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를 단순하게 출제자는 물어본 것 같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려면 합의로 해제한 경우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냈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아예 합의 해제 자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지문도 옳은 거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가 됐지만 받아줄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문장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내려가셔야 돼요. 그럼 내려가면 외운 게 답으로 나오거든. 자, 2번은 병은 해제할 수 있냐? 매년 나와 이 지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는 없다. 자, 3번은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면 병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 3번 문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지문에 등장했던 기출지문이라 이 문제는 1번이 좀 미심쩍었더라도 반드시 3번에 답을 쓰고 매듭을 지으셨어야 돼요. 3번의 답이야. 이건 3번 답 쓰고 끝냈어야 되는 문제다고. 왜? 이미 여러 차례 시험 지문에 옳은 지문으로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목적을 가지실 게 뭐냐면 모든 지문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뜯어 읽을 게 아니라 각 주제별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들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지문이 답으로 나온 문제는 천지개벽을 하더라도 외운 대로 답하고 다른 걸 보지 않으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70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야. 계약 해지 틀린 거 고라 그랬어요. 근데 2번 문장에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게 나왔어. 자주 나오는 판례야. 그럼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 다음에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딱 떠오르셔야 돼. 그런데 이행기 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이행 거절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딱 표시하자마자 즉시 해제할 수 있다를 대입해서 2번 답 쓰고 끝내야 돼. 이 밑에는 시험장에서 읽는 게 아니야. 이 반드시 여기다 답 쓰고 맞춰야 돼. 계약법 문제들은 시험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8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매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의 패턴만 외우면 가장 많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계약법 부분이야. 한 2문제는 아예 못 풀어. 그래도 한 8문제 정도는 기출 문제에서 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외우셔야 돼. 몇 개 되지도 않아, 여기는.